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자, 학생부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및 교과 세특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수행과 토론 발표, 실험 및 조별 활동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인성 등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목 평균 및 표준 편차, 수강자 수를 통해 등급의 질을 파악을 하며 교과 세특, 수상 실적,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상황을 통해 성적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 선택권 강화가 됨으로써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 예를 들면 진로 선택,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래스 등의 성적과 교과 세특을 통해 과목에 대한 열정 및 능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진로 선택 교과목을 선택해야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자, 일단 우선 지원 전공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싶어 관심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심화된 교과목만을 이수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를 선택하게 된 동기부터 개인의 역량 변화까지 드러나도록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과 세특 사례 중 학생 활동 중심 수업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인의 활동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교과 세특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 두 개 모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할 듯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 교과 세특 사례 중 진로 희망에 집중된 이런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융복합적인 사고뿐만이 아니라 통속적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독해 장문 중에 밑줄 그어져 있는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영어 유시를 창의적으로 제작해서 발표를 하였다. 또 일본어 일회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일본 문화 보고서에 일본의 식문화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도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자, 이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원자 A와 지원자 B를 봤을 때 누가 더 잘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원자 A가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그래도 지원자 A가 지원자 B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보면 아마 개인 관점에 따라서 그래도 지원자 A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원자 B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두 사람 다 등급이 1등급인데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를 보면 지원자 B는 지원자 A에 비해서 한 등급이 낮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원 점수를 보게 되면 자, 지원자 A와 B의 1학년 1학기 원 점수를 보면 자, 2점 차이밖에는 안 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를 보면 원 점수 차이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1등급, 2등급 한 등급이 차이가 나죠. 자, 그렇다면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똑같이 1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 2학기를 보게 되면 자, 지원자 A는 원점수가 87점에 1등급을 받은 학생이고 지원자 B는 100점 만점에 1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자, 그래도 지원자 A가 지원자 B보다 높이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한번 처음에는 지원자 A였다가 지원자 B로 바뀐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비교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원자 A 세부 능력은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다. 자, 근데 지원자 B는 수행평가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 탐구적인 자세를 보였다. 좀 더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자, 지원자 A는 그냥 추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지원자 B는 어떤 탐구적인 활동 이런 것들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한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수상 실적은 조금 뭐 대동소이하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지원자 B가 조금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자소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지원자 B는 깊이 있게 알고자 어떤 활동 무엇을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지원자 A에서 지원자 B로 높은 평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원점수,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신청한 학생 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타 내용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독서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서활동은 학업 능력 및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자, 여기서는 이제 자기 주도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파악 가능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독서는 이런 독서의 깊이를 수상, 즉 예를 들면 뭐 글쓰기 대회, 그 다음에 교과 세특 및 조감 의견, 자소서, 면접 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독서 활동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독서 활동 사항은
단순하게 양이 많다고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독서 활동이 없다면 학교 생활의 성실성이나 충실성 요소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독서 활동 사항은 이 고등학생 수준으로 읽을 수 있는 도서 안에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느낌을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조갑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여러 능력 중에서 인성 부분을 파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학생부 중 유일하게 3학년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서술된 내용에 따라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같이 파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니다. 추천서가 없을 경우 교사의 추천서 역할을 했던 항목으로서 22학년도부터 추천서가 폐지가 되므로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은 이제 교사 추천서 역할을 대신하는 항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활동보다는 학생의 학업 태도와 인성 등 고교생활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항목으로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인성 부분의 이제 사회성 부분,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시에는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학과 접학성을, 그 다음에 인문 쪽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계열 적합성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1차 시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창치활동이 자율활동이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든 동아리활동이든 이런 후속 활동을 해야지만 이런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고요. 성적은 같은 등급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평이한 비슷한 이런 학생들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상승한 이런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합 전형은 단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대부분 이제 2배수에서 5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대부분 대학교가 3배수를 모집을 하는 학교가 많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율은 1단계 성적 70, 면접 30 또는 60, 40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1단계가 40, 면접이 60 이런 학교들도 있지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이 1단계는 6, 70, 면접은 3, 40%를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패스를 하더라도 2단계의 면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기출 면접 문항을 살펴보고 각 대학교의 면접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모집 요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의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건 1번 문항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부터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또 문항이 2개 문항으로 줄어들겠지만 1번 문항은 기존에 있는 자소서에 1, 2번이 복합적으로 혼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2번 문항은 기존의 3번 문항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까지의 1번 문항은 이제 뭐 학업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즉 본인 나만의 학습법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뭐 이런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서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한번 중요하지 않지만 대략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문장부터 땡땡 과목에서 중학교에서는 받지 않던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도 이 성적을 받고 많은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낮은 성적을 받고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문장 쪽으로 가더라도 1학년 그래서 2학기에는 2등급이 향상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문항에서는 이런 성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 상승 추이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교과 세트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성적 학업과 관련된 뭐 학업에 기울인 노력 이런 걸 할 때는 본인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멘토 메이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이런 것만으로 과연 나를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1번 문화 유학생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과목 선생님의 칭찬과 멘토의 격려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들이 과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따라서 1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설명은 좀 짧게 기록을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한번 학생들 스스로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 동아리에서 2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선배들이 동아리를 주도했으며 저를 포함한 1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계획과 의견을 수용하면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구들이 생각했던 동아리 활동은 선배들의 주도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땡땡 축제에서 동아리 부스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부스 체험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전 연습을 많이 했으나 땡땡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록 서술을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읽고 무엇을 느꼈나요? 자, 이게 뭐죠?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자, 자기소개서인데 2번 문항이 내가 어디 있나요? 자, 이 느낌은 나를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를 소개를 하고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소개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육대회, 뭐 축제, 뭐 이런 내용들을 서술하는 건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의 입학사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2번 학생처럼 동아리 활동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보다는 동아리를 소개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좋은 점수 평가를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예측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동기, 가정, 결과, 느낀 점 이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활동 내용 위주로만 나열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 땡땡 과목에서 땡땡을 주제로 조별 프로젝트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4명의 반 친구들과 함께 한 조를 편성하여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DF 부분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활동을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뭔가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인데 이 안에서 뭐 협력을 했든 그 다음에 뭐 갈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 그다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다. 뭐 이런 내용이 연결이 돼야지만 될 텐데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내용 소재는 조별활동 소재로 잡은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별활동인지 나의 활동인지 이게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내용에서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더십 내용 부분에서도 어떤 리더십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가 좀 힘든 내용으로 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내용만을 가지고 이런 섬기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다.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점들이 이 자기소개서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합격 사례가 되겠는데요. 좀 이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 좀 포인트, 키워드만을 이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요 내용만 이제 서술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참고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학생부 활동과 비교를 해보면서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생은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발험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에 비해서 1학년에 뭐 글로벌 인재 선발대, 영어 말하기 대 교육심리학과라고 하는 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상 2학년 때 뭐 학술 논문 탐구대회, 병시대회 등,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는 이제 공통으로 독서 토론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술 논문 탐구대회, 묵지마 범죄를 주제로 참가를 하였고, 종합 세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확률 통고 미적에서 수학의 우수성이 드러나 있다. 이런 정도. 자, 4학년 내용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독서 논술 활동. 그러니까 1, 2, 3학년 동안 이 학생은 이제 독서 논술 활동을 꾸준히 활동을 한 학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면 뭐 멘토 활동, 그 다음에 후배들과 교육 봉사 활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리학 관련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딱 떠오르는 건 토론 활동 이런 것들, 독서 논술 토론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주로 활동을 한 학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1, 2학년에 비해서 3학년의 교과 세특을 이제 보게 되면, 자, 미적분에서는 수업에서 수학과 심리학을 접목하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과 정치에서는 범죄자들을 심리적, 인도적인 방법으로 교화할 수 있음을 알고 시사 뉴스로 발표를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에 비해 3학년 교과 세특에서는 융복합적인 이런 사고 활동이 잘 드러나 있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톨릭대 특수교육학과에 지원을 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 평가 항목인 다양한 경험 및 전공 적합성이 좀 잘 두드러진 학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톨릭대에는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학업 역량이 25%, 전공 적합성이 35%, 인성 15%, 발전 가능성이 25% 이렇게 반영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자, 다음은 자, 이 학생들의 이제 자기소개서 쓴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숭실대 자, 융합특성학과 자율전공학부에 지원을 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꿈은 항공사 승무원 또는 외교관이 꿈인 학생으로서 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공 적합성 요소인 진로 관련 활동과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요소인 지속적인 활동 및 이런 발전 가능성이 좀 잘 나타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뭐 이제 이 학생은 3학년 때 외교관 쪽으로 이제 꿈을 이제 잡은 학생이 되겠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보게 되면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 인권, 난민, 범지구적 문제와 국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2학년 때도 유네스코 동아리 부장을 하면서 6.25 전쟁 기념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보면 뭐 고전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문화에서도 보면 이런 국제적인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면 수상 실적이 이제 법과 정치 쪽,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면 인문학 주제를 활용해서 토론하고 독서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사 관련 관심 주제를 TED에서 찾아 영어 듣기 능력과 어휘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되기 위한 어떤 자기가 어떤 이런 것들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활동을 한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정치 시간에도 G20 정상회담과 그 안에 한반도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한 이런 내용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 요소인 진로 관련 활동과 자기주도성 요소인 지속적인 활동, 이 발전 가능성이 잘 나타내 있는 학생이 되겠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8점, 활동 역량이 19점, 잠재 역량이 8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학교입니다. 자, 다음은 숙명여대 통계학과에 지원을 한 학생이 되겠고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뭐 학업 역량부터 시작을 해서 전공 적합성 요소인 진로 탐색 활동, 뭐 수학 동아리 활동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의사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반복되는 기하학적 구조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다음에 수상 실적도 뭐 수학 교과 우수상,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상 이런 것들을 이제 수상을 한 학생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진로 탐색 및 전공 역량 개발과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요소인 자기 주도성과 그다음에 탐구 활동 이런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서술되어 있는 이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정시 전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성적표인데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 영역별 등급부터 아마 볼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당연히 수시에 지원을 하니까 최저 기준을 맞췄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대다수의 학생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냐면 3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부분은 이 부분은 정시를 지원을 할 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갔네요. 자, 다음은 자, 22학년도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대의 경우 자연은 모두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 1을,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 과목 중에 택 2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 2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 지원 시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택 2를, 가천대의 일반 전형 1로 지원 시에는 국어 수학 우수한 순서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즉 이제 국어가 우수한 경우에 35, 수학이 25%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학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 35%, 그 다음에 국어가 25%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에는 모집 단위에 따른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 꼭 유념하시고요. 자, 다음에서는 이제 백석대를 보시면 백석대는 탐구 과목이 한 개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세 개 영역 중 가장 우수한 두 개 영역만 반영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향대도 마찬가지고요. 수원대의 경우에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어가 30%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이 30% 고정입니다. 즉 국어는 인문계열은 필수이고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는 한서대 또한 국어 수학 영역 중 이제 가장 우수한 두 개의 영역만 마찬가지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서대와 한신대 같은 경우 미적분 또는 기하 중 태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 점수의 100분의 5%를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학년도 수시 정시 입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있으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오타가 났네요. 상명대 같은 경우에 대략 이문은 이제 83%에서 68.3%까지 교과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심한 편이죠.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81.6%에서 78%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가계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는 이제 91.2에서 87.6%까지. 그다음에 자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자연은 89.8에서 83.7%까지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인문은 1.5에서 2.5까지, 자연계열은 1.5에서 3.1까지 합격을 했고요. 정시에서는 인문은 95.6에서 75.5까지, 자연입니다. 자연은 94.5에서 87.2까지 이렇게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는 인문은 1.7에서 2.7, 자연은 1.9에서 2.6을,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인문은 91.2%에서 87.4%, 자연은 90.1%에서 83.6%가 이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주위에 있는 이제 한양대를 이제 보게 되면, 인문은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1.8에서 2.8까지, 자연은 1.6에서 2.6까지,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인문은 90.2%에서 85.6%까지, 자연계열은 89.1에서 80.7%까지 이렇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을 해서 3학년 1학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 대학의 서류평가 방법을 토대로 해서 나의 학생들을 분석을 하고 대입 전형 지원 전략을 세워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한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도 매우 중요하니 단계별로 학습 계획을 세운 후 남은 1학기 동안 충실히 수행을 해서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에 대한 단계별 분석을 할 때는 내가 잘하는 과목과 부족한 과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학업에 기울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또한 반영 비율이 또 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높아지니 모의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학생부 내용, 비교과 활동과 교과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등급 인원수에 대비해서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보충학습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러한 영역들을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이런 공부 학습 방법을 선택해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후에는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해야 되니 고등학교 1, 2학년 기간 동안 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게 했던 경험과 활동, 그다음에 동기와 가정,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그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학 진학 정보 안내 사이트인데요. 이제 어디가라고 하는 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즉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대입 정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회원 가입만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이니 여기 꼭 가입을 해서 많은 활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전문대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사이트 이것들이 따로 있으니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자료를 많이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마다 있으니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출 자료, 그 다음에 학과에 대한 인재사항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꼭 필독을 하셔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을 분석하는 이런 내용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진학정보센터에 회원 가입을 하면 온라인 상담도 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준비하셔서 내년에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